스칸데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형 Q4에 대한 얘기입니다. 7월 18일 날 아우디에서 Q4를 런칭하면서 3호 이트론을 출시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 그냥 오늘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3호 이트론이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우디 소식이니까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자, 며칠 전이죠. 18일 날 Q4 3호 이트론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3호 이트론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처음에 Q4가 출시하면서 23년형까지도 3호 이트론이 존재했었다가 24년형에 빠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25년형에 다시 런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기본적인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가격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대 355km 주행거리하고 145kW의 이제 충전 용량, 그러니까 145kW 시의 충전 속도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주문을 받고 있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55kWh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52kg, 키로수는 355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출력은 125kW급, 그러니까 마력으로 치면은 170마력급, 거기다가 최근에 모터와 관련된 게 다른 경쟁사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영구 동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블라블라 이러고 있고, 이제 구동계의 온도를 낮게 유지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포티파이나 아우디블 같은 인기 있는 타사 앱을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운받아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굳이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주요 변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21년 당시에 출시했을 때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아우디 테크니컬 포럼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 한국어로 번역만 해놓은 상태예요. 21년도에 보면은 후륜의 영구 동기식 모터 그대로 들어가 있고, 55kWh 배터리, 그리고 170마력, 토크도 여긴 나와 있네요. 그리고 키로수 차이가 조금 있죠. 이게 연비도 그렇고 전비도 그렇고 이제 유럽 방식하고 한국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숫자가 더 낮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19.1,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19.2. 그러니까 측정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수준의 전비를 가진다.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355km인데 과거에는 341km. 그러니까 한 15km, 14km 정도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동일하다. 그냥 인증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고, 아니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를 통해서 키로수가 더 잘 나오고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번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주행 가는 거리가 대폭 상승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돼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구나. 단지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좋아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아우디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MMI,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 된 게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서 챗 GPT, 그러니까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챗 GPT로 음성 입력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뭐 틀어줘, 내비게이션 해줘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에어컨 제어하고 일상적인 대화,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챗 GPT에다가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졌다가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25년형 Q4
뭐 물론 3호 이트론이 한국에 출시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타는 데 있어서 크게 뭐가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 팔고 있는 23년형 Q4 같은 경우 40 이트론이고 출력으로는 150kW급. 그러니까 여기서 킬로와트급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력 대신에 똑같은 단위를 사용을 할게요. 3호가 125, 그리고 4호가 210 이렇게 있죠. 지금 한국에 뭐 25년형으로 들어오는 건 4호 이트론이 아닐까라고 지금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공식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혼자 제 생각에. 네. 그렇고 그래서 딱 보면 지금 기존에 팔고 있던 거는 출력이 딱 중간치 스펙인데 어쨌든 40이라는 트림 자체가 동력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3호 아니면 4호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뭐 인증을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4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한번 해보고요. 왜냐면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용량이랑 키로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호는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3호 이트론하고 4호 이트론 가격 차이가 한 110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유럽 기준으로. 물론 뭐 여기서 옵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금액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45 이트론하고 55 이트론 꽈트로 전부 Q4예요. Q4. 네. 그래서 914만원 차이. 그러니까 이 Q4 한 차종만으로도 2천만원 차이가 나는 게 트림별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요게 그 당시 처음 출시했을 때 Q4 40 이트론의 스펙이 그 당시에 520km를 갈 수 있다고 유럽 기준, WLTP 기준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4호가 이제 주행 거리도 더 많고 이게 3호 이트론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훨씬 더 짧죠. 그러니까 아마 3호는 안 들어오지 않을까. 굳이 뭐 아우디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21년 자료인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여기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요거 킨 거거든요. 8년에 16만 자체를 배터리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보증을 해드리잖아요. 그 기준이 배터리 용량 최소 70%가 남았다라고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70%면 400km를 갈 수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면 4728 얘도 한 300km는 간다. 그게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보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보다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 된 한 14, 15년쯤에 국산 전기차들 처음에 뭐 한 130km 혹은 170km 가는 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 10년 됐잖아요. 지금 완충을 하면은 이게 70%라고 하면은 한 90km 정도밖에 못 가야 되는데 아직도 90이 아니고 한 100km 이상들은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나중에 어떡하지?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보증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단순히 뭐 제 생각은 아닌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단순히 연식이 변경되고 뭐 4호 이트론, 5호 이트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25년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차는 어떤 차가 어떤 옵션으로 들어오느냐인데 그건 저는 모르죠.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이 뭐인지는 알지만 뭐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대한민국 일반적인 고객들이 원하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은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지금 40 이트론에는. 근데 요 플러스가 붙으면 요게 추가됩니다. 메모리 기능이 없는 게 좀 아쉽지 않아요? Q4 같은 경우에. 그래서 메모리 기능을 넣을 수가 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겠죠.
가뜩이나 40에서 45로 오르는데 옵션 가격까지 더 들어간다?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왜 Q4는 커넥트가 안 되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카페에서 보는데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듈은 다 들어가 있다. 코리아가 막은 거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통신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로 불리기는 하지만 여기도 보면 커넥트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플러스라는 게 있고 여기서 또 갈리는 게 또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유심히 들어가고 LTE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꾸거나 이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Q4에 커넥트가 들어갈 일은 없을 거다. 다만 앞으로 출시하는 차에는 들어가는 걸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넣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가격은 더 추가가 되겠죠.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이지만 당연히 가격이 같이 상승하니까 그 밸런스 패치를 잘 하는 게 이런 수입사들의 일인데 그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Q4 25년형 출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거를 본 결과 만약에 Q4를 생각하고 있다, Q4를 살까 이러고 있다면 25년형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어차피 Q4를 살 거면 저라면은 지금 23년형 재고 아직 조금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조건도 좋은 현재 Q4를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